아파트 복도에 서류가 날아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 종이 몇 장이 공중을 가르며 여자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아들한테서 손 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남편은 방문 안에 있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로부터 사흘 뒤 아침, 아파트 앞 도로에 검은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10대, 20대.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캐리어를 들고 서 있는 여자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뒤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따라 숙였습니다. 딸아, 늦었다. 미안하다.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하녀 취급하던 그 여자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서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남편 성주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불려둔 쌀을 솥에 안치고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를 올리고 시어머니 최수님의 혈압약과 관절약을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서아였습니다. 리필을 요청하는 것도 서아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최수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아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최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으며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식탁에는 3벌의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수님 것, 성준 것, 성준 어머니 옆에 앉을 성의 것. 서아 자리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서아는 밥 한 공기를 따로 퍼서 부엌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서서 먹는 것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거실에서 성준이 나오다가 부엌을 흘깃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준은 그냥 지나쳐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애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연주라는 여자였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법 된다는 이야기가 인사말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성애와 오연주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최수님이 맞은편에 앉아 웃음 띤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수님이 가장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언니, 과일 좀요. 성혜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서아가 거기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서아는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으려는데 오연주가 최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살림꾼을 두셨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최수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아는 과일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서아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웃음소리를 덮었습니다. 서아는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유일한 장점이에요. 서아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집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식탁 위에 놓인 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준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소개해준 분이 가져온 거야. 좋은 기회래. 최수님이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본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성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들뜬 얼굴. 서아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다가 그 계약서를 봤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표지에 투자협약서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저 잠깐 봐도 될까요? 최수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성준도 봤습니다. 서아는 이미 손을 뻗어 계약서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수님의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서아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손이 느려졌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제7조 2항. 투자 원금 손실 발생 시 연대보증인의 사유재산 전액을 우선 청산한다. 연대보증인 박성준. 서아는 계약서를 처음으로 다시 넘겼습니다. 상대 법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를 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성준과 최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때? 괜찮아 보이지? 서아가 계약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법인 3번 부도 난 곳이에요. 등록번호 조회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7조 2항 연대보증 조항. 이건 투자 계약서가 아니에요. 성준 씨 퇴직금이랑 우리 아파트 다 날아가는 구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이 계약서를 봤습니다. 최수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직접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소개받은 건데. 어머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계약서는 계약서예요. 조항을 보시면 시집 온 며느리가 사업에 무슨 참견이야. 법은 무슨 법. 가져다 줘. 최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계약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성준 씨, 제 말이 틀렸으면 말해요. 같이 확인해 봐요. 성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아내, 어머니, 아내.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 내일 얘기해. 방문이 닫혔습니다. 최수님이 서아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내 아들 잡고 재산 노리는 거 다 보여. 당장 이혼 서류 찾아와. 어머니,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거나 법원이 판결해야 가능합니다. 법. 좋아. 법으로 해보자고. 최수님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서아를 향해 던졌습니다. 서류가 공중을 가르며 서아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아는 줍지 않았습니다.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최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성준의 방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바닥에서 집어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구겨진 채로 서아는 부엌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파트가 조용했습니다. 최수님의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준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고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아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최수님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밥을 짓는 사이 최수님은 전화를 했습니다. 부엌까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들렸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좀 올려줘요. 며느리가 집안 서류 건드리고 재산 쪽으로 뭔가 하는 것 같다고. 법적 조치 고려 중이라고. 서아는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점심 무렵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원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트에서 같은 동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엔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카트를 돌려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저녁엔 소위 담임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실 때 통화 한번 가능할까요? 별건 아닌데요. 짧은 문자였지만 서아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루 만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안방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천천히 서랍을 열고 자신의 물건만 골랐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봤습니다.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틀에 기댔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개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서아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티셔츠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옷을 집었습니다. 성준이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캐리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창에는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녁들이었습니다. 서아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먼저 건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가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오 부회장님, 저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걸어둔 짙은 감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서아는 옷깃을 손으로 펴고 천천히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대신 물 한 잔을 마시고 캐리어를 현관 쪽으로 끌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 안에 울렸습니다. 최수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아의 재킷을 봤습니다. 캐리어를 봤습니다. 팔짱을 꼈습니다. 잘 생각했어. 빨리 가는 게 서로 편해. 성에도 어젯밤부터 와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다가 캐리어를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잘 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서아는 두 사람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출입문을 밀었습니다. 서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도로였습니다. 아파트 앞 왕복 2차선 도로. 그 도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대, 20대. 도로 한쪽을 가득 채운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인데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 옆에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위층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내려다봤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수님과 성애가 소란소리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아 뒤에 섰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차량 행렬 맨 끝에서 마지막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수행원이 차 문을 잡았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는 서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신사가 서아 앞에 섰습니다. 잠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오래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쉽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90도였습니다. 뒤따르던 오태준 부회장이 따라 숙였습니다.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제히 따라 숙였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이는 소리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딸아, 늦었다. 미안하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앞 공기를 가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최수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성애가 옆에서 굳었습니다. 서하는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그 짧은 순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 세 마디가 아파트 앞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위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던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경비원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수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아파트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량 행렬도 수행원들도 위층 창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허리를 폈습니다. 서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딸의 재킷을 훑었습니다. 감색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노신사의 입술이 잠깐 움직였다가 다물렸습니다. 오태준 부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반듯한 정장,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최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지만 차가웠습니다. 한승그룹 부회장 오태준입니다. 최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성애가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한승그룹이면 그 한승? 최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대표님을 모르고 계셨군요. 대표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에 떴습니다. 최수님이 그 말을 들은 순간 고개가 서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하는 그 시선을 받으며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재킷깃을 여미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내려오다가 로비 유리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본 것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검은 차량들, 수행원들, 백발의 노신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서하. 성준의 눈이 서하에게 고정됐습니다. 서하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최수님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승그룹이면 그 물류 한승 말하는 거야? 자산이 얼마짜린데? 오태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서하는 잠시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건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켜던 부엌 창문이 보였습니다. 서하는 그 창문을 한번 보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수행원에게 건넸습니다. 성애가 그제서야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그러면 언니가 진짜... 목소리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서하는 성애를 보지 않았습니다. 최수님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야, 거기, 그것이라고 불렸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불리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은 윤서하입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따랐습니다. 오태준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최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타기 전에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성준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수님은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성혜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최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가 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아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윤창호 회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침묵에 익숙한 분야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서아는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호텔 앞이었습니다. 오태준이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서아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10년의 살림이 담긴 캐리어였는데 정작 꺼낼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태준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윤창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어.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10년이요. 그래. 10년. 서아는 찻잔을 감쌌습니다. 처음 성준을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친구 소개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성준은 서아에게 직업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같이 먹고 걸으면서 오늘 날씨 덥다. 저 가게 오래됐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 또 보자고 했습니다. 조건 없이. 그게 좋았어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봤으니까. 윤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봤던 건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서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되씹는 것처럼. 윤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식탁에 제자리가 없었어요. 아버지, 한 번도요. 윤창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왜 자리가 없냐고 물어봤으면 달랐을 거예요. 한 번만.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보고도 그냥 앉았어요.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하셨어? 윤창호가 물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했다가 원하는 대답이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무서웠습니다. 윤창호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거잖아.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윤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오태준이 조용히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이 부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0년을 곁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뒤 서아가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안 돌아갈 거예요. 윤창호가 딸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숨지는 않을게요. 윤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태준이 서아를 찾아온 것은 오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얇은 봉투였습니다. 서아는 받아서 열었습니다. 투자계약건 관련 조사 결과였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태준이 말했습니다. 사기꾼이 최수림 씨에게 먼저 접근한 게 아닙니다. 최수림 씨가 먼저 찾아간 겁니다. 서아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성준 씨 회사 동료는 중간에 낀 사람이었습니다. 최수림 씨가 그 동료를 통해 계약건을 만들었어요. 성준 씨가 서명하는 순간 연대보증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구조였고 그걸 빌미로 이혼을 성립시키려 했던 겁니다. 대표님이 계약서를 치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됐을 거예요. 서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걸 예. 10년 전부터 준비한 흔적이 있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더 무겁고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는 받았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디 있어? 서아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데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투자건. 서아는 기다렸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하겠어. 지금은. 서아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머니 만나러 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최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성혜네 집이었습니다. 성혜가 문을 열다가 서아를 보고 굳었습니다. 서아는 들어갔습니다. 최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야윈 것 같았습니다. 서아를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아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최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내보내고 싶으셨으면 말씀하셨으면 됐어요. 왜 성준 씨를 망하게 하는 방법을 쓰셨어요? 최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애가 나만 보고 살았어. 결혼 전까지는 내가 전부였어. 서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온 다음부터는 내가 없어졌어. 아들 눈에서 내가 사라졌어.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 최수님의 눈에서 뭔가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움이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이상하게도 슬픔이었습니다. 최수님의 슬픔이 아니라 서아 자신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다면
10년이 달랐을 수도 있었다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가정을 망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요. 최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성애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이 최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준이 혼자 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성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끝났어. 서아는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준이 호텔로 왔습니다. 로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준은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만 감쌌습니다. 서아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성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그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근데 지수야,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가 그러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10년 동안. 서아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준이 계속했습니다. 식탁에 당신 자리가 없는 거 알고 있었어. 알면서 그냥 앉았어. 매일. 그게 제일 미안해. 그 말이 왔습니다. 서아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확인되는 순간 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면 됐어요.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뭘 가졌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그게 배려였어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배려였어? 뭘 가졌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서아는 한승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건물이 그대로였습니다. 유리 외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태준이 옆에 섰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늘어선 의자들, 상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자리 어디로 모실까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는 제가 정해요. 서아는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중간 자리를 골랐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오태준이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성준이 냄비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계란이 냄비 바닥에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했어요? 계란찜. 당신 좋아하잖아. 서아는 냄비를 받아들었습니다. 찬물을 부었습니다. 새 계란을 꺼냈습니다. 성준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내 벌이었습니다. 서아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으로 성준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색하다. 내가 밥상 차린 게 얼마만이야.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어색해도 돼요. 계속하면 익숙해져요.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조용함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조용함이었습니다. 성준이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서 말했습니다. 맛있어?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어요. 그 대답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식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서아가 지키려 했던 것이 판결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였습니다. 내 벌에 젓가락이 놓인 저녁 식탁.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로